각 나라마다 은 가격이 지금 달라요. 근데 종이은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실물로 거래되는 게 훨씬 비싸요, 지금. 네. 그런데도 실물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종이은 가격이 오를 거예요. 실물 가격을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물 가격은 그대로 있나요? 은이 없는데? 은이 앞으로 나오려면 15년이 걸리는데 더 올라 있겠죠. 사장님, 네. 요즘에 우리나라에 은이 없어서 통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나라 상황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원자재를 그 전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네. 2월, 9월에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겠다 해서 원자재를 미리 준비하는 성향이 많아졌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듈이에요. 실버반은 그래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그래듈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물론 굉장히 어렵게 확보를 했겠죠. 그리고 모든 금은방에서 재고를 확립한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거래가 큰 곳에서 앞으로 은값이 많이 오를 것 같고 미리 좀 준비해 놔지 않을까 하는 곳만 많이 비축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희한하게 저는 이 그래듈을 사세요 라고 얘기한 적이 많은데 네. 소비자들은 바를 원해요. 바를 원하는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요렇게 크리넥스 한 박스 정도 되는 데가 LS 그래듈이라고 해서 10kg가 들어가요. 딱. 네. 바로 하면 20kg가 들어가요. 보관할 때 100kg를 샀다. 100kg. 장난 아니죠, 지금 네. 금액이. 그래듈로 사면은 10개를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바를 사면 5개만. 5개만 하면. 그런 것도 민감해요. 왜냐면은 보관할 데가 없는데 이게 막 쌓이면 부피가 크면은 좀 무겁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분들은요, 이 은값이 제가 얘기한 대로 7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오를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나중에 팔 때 편하기 위해서. 만약에 진짜 이게 1000만 원이 간다고 했다고 쳐요. 네. 물론 갑니다. 그게 이제 기간이 중요한 거지. 1000만 원이 갈 겁니다. 1000만 원이 갔을 때 바 하나 팔기 편하잖아요. 사장님, 1kg 1000만 원. 오케이. 10kg 박스를 하나는 이걸 나눠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 1억. 아이고, 요게 자기 마음대로 팔 때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가 강해요. 그래서 바로 만들어 달라는 고객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기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자재는 있어요. 네. 그런데 공장에서 이거를 바로 만들지를 못해요. 바의 주문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제 시간에 바로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공장이 바를 만들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요즘에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요, 네. 젊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고 하니까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야간 작업이나 네. 예, 시간에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생산량이 생각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받을 날짜에 바를 못 받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를 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래듈도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어떻게 해요? 지금 바를 사고 싶어. 네. 못 산대. 그럼 어때요? 더 사고 싶다. 더 사고 싶어. 아유, 바로 사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매력이 없어. 없어요? 지금 못 구해요? 어떡하지? 5개만 구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지금 가격이 이런데요. 상관없어요. 꼭 좀 구해주세요. 네. 왜? 남들은 구하지 못한다니까 구하고 싶은 거야. 이런 상태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예요. 국제 시세보다 우리나라의 은이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거죠. 이게 유독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질문을 너무 잘한 게 왜 네. 그랬냐면은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은값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건요, 절대로 우리나라만 정책을 쓰거나 우리의 뭐 사재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 오르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올라요? 국제 시세가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국제 시세는 왜 올라가요? 거기도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마다 은 가격이 다른 거예요, 지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왜 은값이 오르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어요.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 그 다음 시카고 상품거래소, 보통 코맥스라고 하죠. 여기는 선물거래소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영국의 LBMA, 여기 런던에 있는 금상품거래소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아시아의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이런 쪽에서 가격을 형성하니까요. 시장은 이제 홍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세계로 돌아가고 있는데, 요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 시카고 같은 경우엔 거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파생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는 주로 뭐예요? 선물, 옵션, ETF, 펀드, 그런 거에 위주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거래가 돼요? 주로 종이은이 거래되는 거예요. 실물은은 별로 거래가 되지 않아요. 네. 그냥 우리끼리 거래해서 숫자만 이동해갖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아니면 잘못되면 청산돼서 내가 돈을 잃는 거죠. 네. 요 시스템이 런던으로 가는 거예요. LBMA. 사실 금과 원자재, 네. 이 시장에 최고의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게 바로 런던 금시장이에요. 여기는 실물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여기도 주로 종이은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은 1kg에 공식적으로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 300개를 거래했어요, 은을요. 네. 근데 나머지 299개는 종이로 거래된 거고요. 실물로 1kg만 거래된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건 뭐냐면은 그쪽 기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파생 상품까지 다 연결해서 해보면은요, 1000개예요. 우리가 은 1kg를 1000개를 거래를 했는데, 1톤을 거래했는데 실물로 거래한 거는 하나예요. 1kg. 나머지는 전부 종이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물로 거래되는 이 모든 온수당 가격이요, 실질적으로 실물로 거래되는 것보다 싸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지금 국내 시세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계약으로 맺은 거래와 네. 지금 당장 실물을 가져가는 거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실물은과 그다음에 종이은이 있어요.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격이 방향이 갈까요? 실물은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걸 주의 있게 보면은요, 지금 이 나라에서는 은이 얼마에 거래대가 있고, 이 시장에서는 얼마 정도 거래대가 있고, 요걸 비교하고 있으시면요, 앞으로 은 가격은 더 오르겠다, 내리겠다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없다는 거고요. 없음으로 인해서 귀하다는 거고요. 항상 그랬죠? 귀하면 오른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요, 실물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실물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1년 동안에, 2025년도 1년 동안에 은이 8억 온스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로 했던 거는 12억, 11억 온스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이 3억 온스는 어떻게 해요? 어디서 충당을 해요? 모자라요, 3억 온스가.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죠? 기존에 있던 재고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은 은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왜 우리가 김치 프레임이 생겼죠? 왜 지금 은이 없어갖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오는데 비행기를 못 오고 배로 오죠? 지금 왜 공장에서 은을 갖다 줬는데도 제 날짜에 바를 못 만들죠? 다 실물이에요. 종이로 거래됐으면은 이런 일 없어요. 김치 프레임이 어디 있고 얼마만큼이 필요한데 얼마만큼을 못 쓴다. 이런 게 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실물이에요, 실물. 지금 실물이 없으니까 가격이 그전보다 4배, 5배 오른 거예요. 어디 이제 광산이 난다 그러죠? 나오면 뭐 할까요? 은은요, 정확하게 은만 나오는 거 없잖아요. 제가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산물이란 말이에요. 네. 텅스텐, 아연, 캘 때 나오는 거예요. 정제해야 돼요. 재련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야 돼요. 광산을 뚫으려면 교통도 해야 되죠.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네. 최소 15년 걸려요. 그럼 그 15년 동안 어떻게 할 거예요? 없는 걸.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잘 보세요. 미국이 네. 베네수엘라하고 멕시코에 뭘 하려는 줄 알아요? 공장 지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공장 짓는 모든 시스템이 옮겨갔어요. 네. 그게 무슨 공장인지 아세요? 정제 재련 공장이에요. 뭘 재련하겠다는 거예요? 뭘 정련하겠다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기름, 은, 그거
정년 재련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고급의 질을 자기네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어디다 제일 많이 쓸까요, 은을? 국방비입니다. 그리고 빅테크 그룹이 트럼프한테 되게 친하잖아요, 빅테크 그룹. 네. 금융그룹이 아니라 빅테크 그룹이 트럼프와 친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AI, 네. 퀀텀,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운이 부족하다고요. 네. 운 좀 확보해 달라고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각 나라마다 은 가격이 지금 달라요. 네. 근데 종이 은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실물로 거래되는 게 훨씬 비싸요, 지금. 네. 그런데도 실물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종이 은 가격이 오를 거예요. 실물 가격을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물 가격은 그대로 있나요? 은이 없는데? 은이 앞으로 나오려면 15년이 걸리는데 더 올라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영국에 있는 왕립 조폐국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딱 들어가면 옛날에 코인이 있잖아요. 네네. 코인. 거긴 또 엘리자베스가 많잖아요. 네? 네. 거기에 있는 게 웬만하게 구비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나갔어요. 봐봐요. 우리나라는 지금 빠잖아요. 네. 외국은 뭐예요? 코인이에요. 실버 코인. 실버 코인. 왜 이게 튜브에 쫙 들어있어갖고 네네네. 막 60개씩 막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외국은 또 그게 인기예요. 그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호주에 그 ABC라는 데 있어요. 우리 그 ABC 골드바 1kg짜리 본 적 있죠?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호주 거예요. 호주 불리온인가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귀금속 회사예요. 이 영상을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뭐 살려고 줄 서 있는 줄 알아요? 아까 얘기한 튜브 코인. 코인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튜브 코인들이 품절이에요. 없어요. 줄을 서서라도 나머지 거 살려는데 이것도 1인당 많이 안 팔아요. 그리고 지정한 날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코인은 실제로 은이 와서 빨리 만든 것도 있지만요.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 3억 온스가 지금 모자란다고. 이거를 이런 재고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팔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재고에 대처해서 재고까지 다 나가버리면 진짜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운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뭐 이런 개인이 와서 캥거루, 뭐 메이폴, 뭐 이글, 엘리자베스 개인들이 가져가는 거 더 막을 거예요. 더 이제 사기 힘들어질 거죠. 왜? 나라가 살아야지. 나라가 살아려면 어떻게 해요? 산업체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국방부가 우선이에요. 지금 병원이 우선이에요. 생산력이 아주 높아져야지. 로봇들이요.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6시간에 끝낼 일을 6분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생산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부채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이 못 움직여. 그럼 생산력 끝. 왜? 은이 없대. AI, 에너지 있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은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퀀텀, 냉각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이 재고가 없어서 끝.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부족해. 국민들한테 갈 은이 어디 있습니까? 코인도 다 녹일 거예요, 아마.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석유니까. 석유. 그 다음에 뭐예요? 원자재. 거기 뭐냐면 리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은이에요, 은. 보세요.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네. 멕시코를 건듭니다. 근데 그걸 어떤 방향으로 건들지 몰라요. 처음에는 겁을 어마어마하게 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리튬,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은, 중국 주지 마. 그럼 너희들한테 해코지 안 할게. 왜냐하면 그 전에 은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은이 어딜 갔겠어요. 미국 국방부에 가고요. JP 모건한테 갔어요. 네. 공매도 해가지고 낮은 가격에 엄청나게 사들였단 말이에요. 미국 정부와 JP 모건은 합자해서 그 시스템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치를 취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은값은 계속해서 오를 겁니다. 물론 거품론이 일어나면 지금 주식, 부동산, 코인에 대한 이것은 레버리지를 통한 거품론. 아까 봐요. 레버리지. 은 1kg에 999개가 레버리지. 보이지 않는 종이운으로 거래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외상이고 대출이에요. 네.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팍 하고 터질 거예요. 그러더라도 회복력은 금과 은이 제일 빠르거든요. 장기적으로 10년 후에 세상을 한번 봅니다. 정부에서 아침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 혹시 소지하고 있는 은이 있다면 네. 지금 시세에 뭐 예를 들어 30%를 더 줄 테니 팔아주십시오.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장황하게 오래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제가 이제 은을 사랑하는 것보다는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외국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은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은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국가적으로도 안심이 되고요.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때 니네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은을 사 제꼈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그 얘기를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